우리가 정말 좋은 계절에는 이 마음이 들뜨기가 쉽지요. 예, 요새 요 근래 요 한 달 사이에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판다병을 앓고 있더만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그 판다가 푸바오드구만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남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탄생부터 3살 성장할 때까지 온전히 키워낸 것이 대한민국이 처음이래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해냈대요. 그런데다가 판다의 역사가 태어나서부터 3살이 돼서 성장해가는 이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본 적이 없대요. 한국에서 이 푸바오에 대한 자료 남긴 게 유일하게 판다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전 과정이 우리나라 기록을 통해서 중국도 알게 됐대요. 그 정도로 너무나 귀한 자료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갖고 판다의 생리도 알게 되고 얘네들의 습성도 알게 되는 거죠. 이 생명체들의. 어쨌거나 이제 4살이 되기 전에 성체가 되어서 짝짓기 전에 본래의 본국으로 뭐 돌아가야 되노라. 그래서 그 최재천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환경과 조건보다는 본래의 중국으로 가서 그쪽 지역에 있는 게 훨 낫대요. 그 장소도 굉장히 크지만 판다가 살 수 있는 기후 조건과 많은 것들이 그쪽이 또 훨씬 좋대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예. 그래서 판다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가장 그 넓고 조건이 좋게 했는 곳이 중국하고 그다음 우리나라래요. 예, 판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생활하기 좋도록 만든 게. 그러니까 에버랜드 삼성에서 아주 마음 먹고 그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요즘에 과학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포유류에 대한 공부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파충류가 되기까지 온 과정, 그 다음에 포유류가 되는 전 과정. 이 인류에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종의 우리도 포유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게 다 포유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포유류에 대해서 또 판다에 대해서 너무 내가 뭘 몰랐구나. 그래서 요번에 이제 푸바오가 가는 바람에 저도 이제 좀 자료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게 곰과더라고요. 곰이면서 곰 고양이과래요. 예, 그러니까 귀여워하잖아, 걔를. 근데 몸무게가요, 다 크고 나면 몇 킬로인 줄 알아요? 120kg에서 160kg까지 나간대. 그러니까 이게 아가야인데도 막 70kg씩 나가요. 그런 게 등에 와서 업어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더라고. 이거 허리 나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푸바오는 자이언트 판다, 판다의 이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또. 얘네들은 대왕 판다라 그래서 대왕 고래도 있잖아요. 이제 대왕 판다, 자이언트 판다래. 근데 얘가 멸종 위기에 몰려 있어요. 1,800마리밖에 안 된대. 전 세계에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만큼 새끼를 낳는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낳아서 성공한다는 확률도 잘 없대요. 또 어미가 낳아가지고 그냥 자기 새끼를 무시해버려서 죽는 경우도 많대요.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인간들이 판다가 사는 서식지를 파괴를 한 것이 1번. 얘네들이 멸종 위기에 몰린 게. 그 다음에 판다의 식습관 자체가 대나무를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대나무가 있는 지역에만 살아야 되잖아요. 대나무가 잘 나는 곳. 그렇죠? 예, 이래서 그 서식지를 인간이 파괴했는 것과 판다의 식습관과 이것이 판다가 뭐 2,400마리라나 하여튼 뭐 1,80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거의 멸종위기인 거야. 근데 이걸 보호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른들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그냥 판다에 거의 미쳐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판다는 멸종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푸바오 가는 걸 보면서 느꼈어요. 제가 오늘 이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이제 박문호 박사님이 소개해 준 책인데 내 진화의 역사, 진화의 역사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 해서 이걸 사서 읽어봤어요.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바다 수세미에서 크리스퍼까지 이 과정을 쭉 연구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판다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전 인류가 남녀노소를 불문에 붙이고 동양과 서양을 다 넘나들면서 누구랄 것도 없이 판다를 보는 순간 왜 거기에 쫙 빨려 들어갈까? 귀여워서. 귀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아. 귀여움. 이 책이 귀여움에 대해서 살아남는 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진화의 역사 자체가. 예. 그래서 얘가 몽실몽실 동글동글 하잖아요. 누구든지 막 잡고 싶지. 근데 얘가 막 이렇게 걷는다 하면 덜 이쁠 건데 띠땅띠땅 거려니까 막 사람들이 거의 미치지요. 띠뚱띠뚱. 애기들이 막 띠뚱띠뚱 이러면 엄마 아빠 자지러지잖아요. 막. 근데다 털은 그냥 융단처럼 보송보송 보실보실해잖아. 뒤덮였지. 걷다 또 순둥순둥이야. 그렇죠? 근데다가 칼라 봐봐. 칼라 배색이 자연에서 어떻게 그런 배색, 중요한 부위, 귀, 눈, 손, 발, 허리 밑으로 요 목덜미 있는데 딱 필요한 부위만 깜장색, 검정색으로 딱 입혀놨잖아, 옷을. 그리고 나머지 흰색. 그래서 판다는 귀여움의 상징이고 한 번 빠지면 눈을 떼지를 못해요. 이게 귀여움에는 맥을 못 쳐 그냥 우리가 다 자지러져. 그렇죠? 원래 판다가 그렇게 순한 동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장기 기능이 육식성이잖아요. 육식성은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해서 생으로 뜯어먹잖아요. 만약에 판다가 사냥을 해갖고 여기다 피를 막 묻히고, 그래가지고 막 물어 뜯어. 막 물어 뜯고 있고, 막 흔들어 대면서 막 갈기갈기 뜯어놔. 잠깐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막 눈에 빠져서, 아이고, 이뻐라, 이래지는 못할 거예요. 사육을 하면서 판다가 귀여워지고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게 귀여움으로 하고 사랑스러움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제가 책 소개도 한번 한 적이 있고 강의한 적도 있어요. 다정하다라고 하는 건 사람도 다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예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말 틀렸다는 거예요. 그 뇌과학자, 신경과학자, 뇌과학자들이 많은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약육강식이라 그러잖아.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 여태 알아왔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정한 자가 살아남는다. 다정한 생명체가 살아남는다. 요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인한 것이 살아남는 줄 알았는데 강인한 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예. 윽박 지르고 막 강하게 하고 남자들도 막 포스가 남다르기는 멋있다고 이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인류 역사에서 다 망했어요. 그렇죠? 제왕의 시대, 제후제왕의 시대,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법을 정해서 제정하고 막 죽이고 사형 때리고 막 처형 내리고 이랬던 시대를 우리 인류도 갖고 왔잖아. 우리 인류가 인간에게 처형을 하는 방법은 그 잔인함에 대한 거는 호랑이나 사자가 사냥하면서 물어뜯어 먹으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거하고는 꽈가 다를 정도로 잔인해요. 이렇게 잔인하던 시절에는 약육강식이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근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게 다 멸망했어요. 그 길을 걸어오면서. 그렇죠? 수많은 생애를 걸어오는 동안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우리가 다정해진다는 건 뭐냐? 규칙이 정해지고 법이 정해져. 그렇죠? 그래서 관계 맺음 속에 규칙과 법이 정해지고 그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켜나가는 거를 통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 인류에 존재하는 생명 중에 가장 잘 길들여진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사육당하여 길들여졌다기보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길들여. 무엇 때문에? 사회성 때문에.
사회성 속에서 내가 스스로 생존하고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가기 시작하면서 방법을 요리조리 바꿔간 거지. 그래가면서 뭐 우리가 농업시대 왔지. 농업국가 시대 오면서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 나오고 근세시대 오고 시대가 변화했잖아요. 이 시대가 변화해 오면서 우리 인류는 스스로를 길들였어요. 길들여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80억 인구가 이 지구촌을 뒤덮도록 만들게 된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부족 단위를 이루고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조선사업, 배를 만들고 배를 타고 남의 나라 먼 길을 출항하여 나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먹을 길을 주고 오고 저쪽 나라에서 이쪽으로 문물이 교류되고 교환되고 사막도 넘어가고 바다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인류가 총체적으로 하나로 만나진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는 남의 나라 니네 나라가 없는 불교에서 말하는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된 거예요. 내 부모, 내 고향 사람만 내 식구가 아니라 그렇죠?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언제 시작됐다? 대항해 시대.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지금의 이 시대가 21세기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제가 늘 법문할 때 얘기하잖아. 그냥 대충 살다 갈 수 없는 세상에 와 있다고 우리가. 최고로 진화되어진 시대와 세상을 만끽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판다를 지금 보면서 판다 귀엽다 사랑한다는데 판다를 사육하다 보니까 판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 판다한테서의 공격성이 보이지 않잖아요. 별로. 그렇죠? 공격적인 태도를 안 보이고 이쁘잖아. 그러고는 들어가서 잠잘 때 되면 띠뚱띠뚱해서 집 잠잘 장소로 들어가잖아. 이게 다 뭐예요?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거예요. 길들여지고 훈련받을 때 제일 먼저 좋은 게 뭘까? 생존하기가 좋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보노보 침팬지가 있어요. 침팬지 종류가 많다 그랬잖아요. 보노보 침팬지는 일반 침팬지보다 몸집은 약간 작대요. 이 박사님 얘기가. 근데 이 인류에서 가장 평화롭게 사는 종이래. 다툼과 싸움이 없대요. 얘네들은 서로 길들여졌어.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다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싸우잖아요. 으르렁거리고. 부부 사이에 사랑이라는 말을 놓고 사랑 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네가 살래 내가 살래 나 살고 너 죽자 뭐 이렇게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네, 싸워. 다 싸우는데 다 싸우면서 동물은 지내. 근데 이 보노보 침팬지는 화가 날 일이 있거나 뭔가 예민해지는 기척이 있거나 서로가 들러붙어 갖고 막 이게 막 물어뜯게 생긴 어떤 상황이 온다고 그 상황이 오는 거를 딱 예측하고 알아차려. 그래 놓고 나서 둘이 교미를 한대. 그걸로 다 풀어. 그 순간이 오면은 딱 그렇게 해서 싸움을 중지해버리고 끝내버려. 평화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죠? 인간도 길들여지면서 우리가 사회성이 높아졌단 말을 하는 거고요. 사회성이 높아지고 길들여지면서 뭐가 좋아졌게? 뭐가 좋아졌을까? 길들여지면서 우리가 달라지게 된 거. 어떤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가 변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가보고 근세사로 가보세요. 그때와 지금 우리가 뭐가 달라졌을까? 길들여지는 바람에. 조선시대나 근세시대의 옛날 사진을 딱 보면 남성이 대체로 커요. 키도 크고 체구도 커. 여자는 작아요. 체형이.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의 체형이 대부분 작았고 남자 여자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사회적인 규칙과 규범을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 지금 21세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남녀가 몸집이 비슷해. 동물도 보세요.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은 여우나 또 늑대, 그치? 요런 것들은 주둥이가 어때? 튀어나오죠. 개도 길들여지지 않은 개는 주둥이 튀어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귀가 어떻게 빳빳이 쓰지. 생존. 귀가 빡 서서 들려오는 소리를 정확히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인간에게 길들여지면서 어떻게 돼요? 주둥이 들어가죠. 귀여워져야 되고 사랑스러워져야 돼. 인간이 주둥이 이렇게 멧돼지처럼 나오면 안 키워요. 그렇죠? 세상은 내가 가지고 요지경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깨라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다 깨라. 안 되는 게 없다. 다 가능하다. 그래서 다 가능하다라고 바라보면 상대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져. 이게 인간이 서서히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배워온 대로 학습해온 대로 세상과 세계를 바라본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학습한 대로 바라보는 세상이 진실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다 거짓이고 가짜예요. 조합되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요. 오온이 개공하다. 좀 전에 반야신경 읽으셨잖아요. 네. 다 가짜의 세계. 이 몸뚱이, 이거 여러분 앞에 보이는 모든 물질계 이건 다 가짜의 세계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내 눈앞에 있잖아. 있으니까 진짜로 보이죠. 근데 뭐예요? 꿈이에요. 환상이라는 거죠. 이 말을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헤매 돌아온 거예요. 이게 가짜로 보이냐고요. 이게 가짜로 보이냐고요. 여러분이 가짜로 보이냐고. 눈앞에 보이는데. 이게 꿈의 세상이라는데. 꿈꾸고 있다는데. 그래서 불교 공부는 뭐예요? 꿈 깨세요. 꿈에서 깨어나서 있는 대로 보세요. 꿈에서 깨어나 있는 대로 보라라고 하는 이거 알아듣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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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고 이게 너고 그렇죠?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짜요?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종이에요? 이게 원래 정목이에요? 이게 원래 탁자예요? 네? 여기 있는 게 본래 부처님이에요? 본래? 본래 있어요 그게?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 조합된 거잖아. 만들어진 거잖아. 만들어진 원소들이 단위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임시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임시로 만들어진 물질계는 임시로 만들어진 세계는 반드시 분해되고 해체될 날이 오죠. 분해되고 해체되는데 없어지나요? 불구부정이죠. 늘어나는 것도 주는 것도 없죠. 그렇죠? 자, 이런 말 들어가면 벌써 눈을 뚜지뚜지 이래잖아요. 뭔 소리냐? 뭔 소리? 이론으로라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 내가 보는 세계는 꿈이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환영이에요.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조합해진 세상이에요. 무엇으로? 오온으로. 5가지 더러울 온자를 쓰잖아. 덩어리체란 뜻이. 오온이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 색이 뭡니까? 물질계. 모든 물질이 다 색이지. 물질을 통해서 색으로 인하여 이걸 보는 순간 나 이거 좋아 내 거 할 거야. 느낌, 이모션, 느낌, 수, 색, 수. 색은 전부 물질이란 뜻이잖아. 컬러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보는 순간 좋아, 싫어, 좋지도 싫지도 않아. 대기 상태. 좋으면 이거 나 가지고 싶어. 나 이런 스타일 싫어. 그렇죠? 느낌, 이모션. 좋으면 끌어당겨. 싫으면 밀어내. 사랑하면 내 거, 미워하면 저 거. 그렇죠? 이것이 느낌이잖아. 색수, 느낌. 수로 인하여 상이 생기지. 이미지가 생기지. 저 사람은 멋있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사기꾼이야. 저렇게 생긴 사람은 도둑질 하더라. 남 뒤통수 치더라. 라는 상이 맺히지.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저런 유형의 사람은 언제나 남을 돕더라. 저 사람은 인상만 봐도 너무 좋더라.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사랑해, 미워. 라고 하는 느낌으로 인해서 상이 맺히고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내 생각으로 만든 이미지 때문에 행동하게 되지. 색수상 행동하잖아. 이 세계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사랑하고 미운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세계일 뿐이죠, 여러분. 그냥 세계는 그거 자체일 뿐인데 내가 좋으면 우와 좋다. 야 저게 뭐야. 이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끌어오거나 밀어내거나 보여지는 세계가 행동하게 되지. 색수상행. 그것이 나의 식이 되지. 의식. 내 의식에. 자, 이것이 만약에 이 종이라는 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진리라면 80억 인구가 다 좋아야 돼. 근데 누구는 이게 좋은데 누구는 저거 별로요. 너무 커. 우리 집에 갖다 놓기 부담스러워. 생각 판단이 끼어들잖아, 이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가 다 다르잖아. 근데 이 종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종은 종일 뿐이죠. 얘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이쁜 거요? 미운 거요? 멋있는 거요? 어떻게 생긴 거요? 아니죠. 각자 보는 자가 물질을 보는 순간 내가 생각을 갖다 붙이면서 그가 했는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보여주고 다르게 출현하는 세상이 있을 뿐 그 세계가 가짜다, 환이다, 그림이다, 그림자다,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무지개 같은 것이다. 잠깐 반짝 보여졌다 해체되는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마라. 이거잖아. 꿈 깨라. 이거잖아. 근데 꿈 깨냐고. 꿈속에 살면서 치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사랑 타령하고 미움 타령하고 원수 타령한다. 그렇죠?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붓다에게 듣다 보면 진짜 채로 비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으로 기면서 감지덕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냥 꿈속에 살잖아. 잠자야 꿈꾸는지 알잖아. 너 눈 뻔연히 뜨고 꿈꾸고 있는 거야. 이 세계가 실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세계가 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가봅시다. 길들여지면 이 교감신경이라는 게 길들여지면 교감신경의 흥분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폭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의 흥분성이 과도하게 업될 때, 그치? 과도하게 업될 때 폭력이 나가고 공격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길들여지면 흥분성이 줄어들면서 야생성이 줄어들어. 야생성이 줄어들면서 폭력성이 줄어들니까 사랑스럽고 귀여워지는 거야. 그래서 귀가 내려가는 거야, 강아지가. 주인한테 나 항복, 나 이쁘지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귀 빳빳하게 생거 탁 축 널어뜨리고 주둥이 삐쭉 나간 거를 공격성 때문에 이거 주둥이로 파야 되니까 먹이를 물어 뜯어야 되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주인이 먹을 거 주니까 주둥이가 쏙 들어가는 거지. 아시겠어요? 여우 길들이기, 개 길들이기를 통해서 여우도 길들여서 키우는 사람의 여우는 주둥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여우 키우는 사람 있잖아. 코요테도 키우고. 이거 길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과예요. 여우 길들이기 어려운데 늑대는 길들여서 어떻게 됐어요? 개가 됐잖아. 개 종류. 야생으로도 있지만. 그래서 길들이면서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 얼굴 자체가 형태가 싸납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미남 미녀가 그렇게 많은 거야. 우리 저 아드님 보세요. 인물 잘생겼잖아. 일단 마스크 쓰고 있지만 굉장히 저런 인물들이 요즘에 보통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남성들, 우리나라 여성들,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인물 좋거든. 진짜 내가 이렇게 봐도 저가 애들 이렇게 나오는 아유 우리 애들 진짜 잘생겼다. 그냥 이런 말이 툭툭 나와요. 그죠?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얼굴 형태가 사납지 않은 거예요. 사납지 않은 걸 잘생겼다 그래요. 요즘에. 싸납게 생기고 날카롭게 생기고 공격적으로 생기고 막 씨름하려고 이렇게 덤비는 걸 갖고 우리는 멋있다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멋있다 잘생겼다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싸납지 않고 귀염성 있게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길들여진다는 것. 그래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얼굴 체형이 대체로 동구스름해지는 거예요. 동구스름이 귀여워지는 거예요. 귀여우면 푹 빠지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 동글동글 동구스름이 거울 쳐다보면서 동그랗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깎아진다는 거지. 길들여지면서. 그러면 이제 길들여지는 방식이 먹이 주면서 사랑해 주면서 길들이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면 불교식으로 불자들과 스님들은 어떻게 길들여져야 할까? 이거 궁금하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길들여지는 것이 폭력과 공격성이 사라지고 사회성을 이루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다복하게 살아가는 길로 가는 게 길들여지는 세상이고 사회화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인류는 80억이라는 지구촌을 뒤덮게 됐는데 길들여짐 때문에 지구촌을 뒤덮은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 운석이 떨어지는데 운석이 떨어질 적에 주라기 시대에 이 지구로 날아오던 운석이 5분만 빨리 왔어도 5분만 늦게 왔어도 지구를 벗어나갔습니다. 그렇죠? 5분만 빨리 지나갔어도 지구하고 맞닥뜨려지지 않았어요. 5분 뒤에 와서 또 지구하고 안 맞아 떨어졌다는 거야. 5분 간격 차이만 있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고 이런 종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빙하기가 5번 지나가면서 우리는 없어요. 지금도 이 지구의 지구 행성에는 바로 공룡이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공룡이 주인일 겁니다. 공룡이 주인일 때 이런 포유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숨어 돌아다녀야지. 예. 포식자들이 난무하는데 이 피식자들이 잡아먹힐까 봐 맨날 도망가야 되고 어둠 속에 있어야 되고 굴 속에는 있어야 되고 소리 하나도 빠스럭거리지 말아야 되고 그냥 위태로움으로부터 피해 살아야 되고 이러는 우리 피식자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 못 살아요. 그런데 정확한 순간에 바로 지구 행성의 운석이 떨어진 거지.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멸종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룡이 멸종되면서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었던 포유류의 일부가 지금의 우리까지 살아남게 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는 일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운석 돌멩이가 떨어지는데 어느 찰나에 갖다 두드릴지. 예, 우리는 지금 간빙기에 살고 있어요. 간빙기에 살기 때문에 기후가 따뜻하고 온화해서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 우리가 지구 행성이 태양이 너무 가까이 있어도 타 죽고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면 얼어 죽어. 그렇죠? 태양이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있으면 추워서 못 살고. 그렇잖아요? 근데 태양이 너무 가까이 와 있으면 아무 생명이 살 수가 없어. 태양과 지구 행성의 적당한 거리가 모든 생명체로가 살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사람과 사람의 간격도 태양과 지구 행성이 살듯이 적당한 거리 유지가 알맞아야 돼. 너무 가깝게 다가가려 하지도 말고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깝게 다가가는 것도 피해야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피해야 돼. 적당한 거리, 어떻게? 온유하고 따뜻한 거리,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게 우리 심성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불교식으로는 뭐냐? 부처님은 무연자비를 행하라 하셨거든요. 제가 이달 초에 경주에 70여 명의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경주 황룡원에서 수행을 했어요. 그 수행은 보셨죠?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한 편씩 올라올 거예요. 선강했는 강의와 스님들에 대한 게 이제 한 편씩 해서 한 4편 정도 걸쳐서 올라올 거예요. 이제 자세한 거는 그때 다 보시면 되고 그 불의선회의 선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월암 스님이세요. 그 월암 스님께서 요번에 우리 스님들 70명에게 했는 강의가 있어요. 송나라 때 영명 연수선사의 그 만선동기집에 대한 거를 공부를 이제 우리한테 강의를 하셨어요. 만선동기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함으로 귀결되도록 하라. 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하루 종일 24시간 내리다지 잠자는 속에서도 선한 것만을 생각하라. 그래서 뭐냐면
경전에 있는 말씀과 논장에 있는 말씀과 많은 큰 스님들, 조사 스님들의 어록들에서 핵심 요지를 뽑아가지고 그 뜻을 밝혀놓은 책이 바로 만선동기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영명연수선사를 스님께서 너무나 존경하는데 그 스님이 집필하신 책을 다 읽고 공부하시는데 이 스님은 영명연수선사는 하루 종일 참선도 하시고 하루 종일 하루에 10만 송씩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셨대. 나무아미타불을 하루에 10만 송을 해. 그 다음에 법화경을 이 두꺼운 법화경 한 권을 매일 독송하셨대. 에브리데이. 그 중에 어느 품수를 뽑아 읽는 게 아니라 이 두꺼운 책을 매일 읽으셨대. 그리고 절살림 다 하시고 예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사람이냐?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참선해, 경전독송해, 응? 그 다음에 연불해. 거기다 뭐까지 하셨는지 알아요? 매일 서원을 행하셔. 에브리데이. 그날 하루가 착하고 선한 일, 남을 돕는 일을 안 하고 지나간 일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어람 스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분을 존경하니 나도 영명선수처럼 살아봐야겠다. 영명연수선사와 같이 살아봐야겠다 해서 실천을 해보리라고 닮아보려고 실제 하셨대요. 해봤는데 죽었다 깨도 안 되더래요. 죽었다가 진짜 죽었다 깨어나는데도 할 수 없더래. 하루 종일 연부를 하셨는데 3만 번밖에 못 하셨대. 나무아미타불을.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무여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도 해봤대요. 하루 종일 나무아미타불 자기는 4만도까지 해봤대요. 그랬더니 손원장 스님 3만도인가 하여튼 해보셨대요. 그러더니 뭐라 하시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참선하고 법화경 쟁일 읽고 선행하고 연불하고 사찰 행사 다 하고 그 절 돌아가는 살림 다 사시고 잠시 잠깐도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보신 역사가 없이 살다 돌아가셨대. 진짜 제가 이 종방망이로 이 뒤를 두드려 맞는 것 같아서요. 꽝뚱 범종 소리 나듯이 두드려 맞는 것 같았어요. 진짜. 야, 그 울림이 그러신 거는 알았지만 그 정도로 지독하게 목숨 내놓고 그렇게 수행을 하셨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대중 가운데 함께하면서 대중의 화합을 깨보신 적이 없대. 단 한 번도. 출가해서 머리 깎은 날로부터 입적하시는 날까지 대중의 화합을 깨본 적이 없다. 싸우고 다투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게 뭐야? 나를 내세운 적이 없다는 말이지. 싸우고 다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와야 되거든. 에고, 셀프가 나와야지. 내가 있으니 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지는 거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주려니까 다퉈야지. 잘난 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거하고 싸워야지. 영명선사는 그걸 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법대로 살아보리라. 법대로 실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실행해 보리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때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뭐냐면 만선동기집 중에 이제 끝으로 하나 뭐냐. 흥비오기동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예, 10가지 중도를 요약하셨어요. 10가지 중도를 요약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법문 중에 나올 거니까 윤화방송 보시면 되고 흥비오기동체라고 할 때 흥비라고 하는 게 흥할 흥자에 슬플 비자, 자비로울 비자예요. 그 말은 뭐냐? 자비심을 낸다는 흥비.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자비에는 3가지가 있다.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판다에서부터. 그런데 그래서 이게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3가지가. 중생연자비라는 건 뭐냐. 중생은 인연 있는 사람, 친한 사람, 내 가족, 내 친구한테만 잘한다는 거지.
그렇죠? 나하고 무관한 사람한테까지 내가 자비심을 베풀 이유는 없어. 그게 중생년 자비야. 자비는 자비인데 중생은 인연 맺은 사람한테만 잘한다는 거지. 스님들도 상자 맺고 제자, 스승 있고 제자 있으면 지하고 인연 맺은 상자한테만 잘하고 지하고 인연 맺은 스승한테만 잘한다는 거지. 요런 게 뭐냐? 중생년. 중생의 인연 맺은 거. 그 한계 안에서 자비심을 베푼다. 이거는 분별심 때문이라는 거지. 밉고 이쁜 대상이 있는 게 중생심인 거라. 그래서 이쁜 사람한테는 더 주고 싶고 가까운 가족은 미워하면서도 잘해주잖아요. 그 자식이 그냥 부모님 재산을 다 떨어 먹어도 어떻게 돼? 미워 죽겠는데도 자식이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또 돈을 대주잖아. 이게 뭐라? 중생연잡이라. 근데 한 다리 건너 이웃집에 있는 자식이 사업하다 망했다고 내가 돈 빌려주진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법연잡이라. 법의 인연을 맺어. 일체의 모든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오온의 집결로 잠시 뭉친 것이다라는 걸 깨달은 성자는 분별심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성자의 자비심이에요. 법연자비는. 중생연자비는 중생의 자비심이고 법연자비는 성자의 자비심이라. 판단 분별이 다 떨어진 거야. 본래가 다 빈 것이라는 거지. 그걸 깨닫는 거지. 그러는 순간 분별심이 안 생기는 거죠. 시비가 없는 거지. 그 다음 끝으로 뭐예요? 무연자비. 인연 없는 중생까지 두루 자비심을 감로의 법비처럼 쏟아내려. 이게 바로 부처의 자비라. 이거 자비심 연습하려고 우리가 인간으로 왔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 법 만났고 이 길을 가보자는 거죠. 무연자비에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하고 정진하시다 보면 법연자비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사티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하다 보면 이 법연자비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한스님과 원효대사가 다 이 법연자비 하신 분이잖아요. 대한스님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을 크게 편안하라. 축원하시면서 다녔던 사람이 대한대사잖아요.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는 어떻게 돼서? 소외됐던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당신이 밥 먹여 거두셨잖아. 그렇죠? 소외된 사람들을 모두 다 거두어서 먹였던 분이 원효대사시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무연자비라. 차별상이 없어. 예. 차별상이 없는 실상을 깨달은 부처는 인연 없는 중생까지 만중생을 위하여 자비심을 베풀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연자비다.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 인류는 잘 길들여지기 위해서 와 있고 잘 길들여져 왔다. 서로가 서로를 거울 삼아 바라보며 저 상대를 바라보며 나를 바로 세우고 나의 허물을 바로 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 사람인지 상대를 바라보면서 나를 길들여 왔다. 지금은 나를 길들이기에 너무나 멋진 세상에 살고 있다. 내가 몰랐고 무지했던 걸 다른 사람이 다 유튜브를 통해 가르쳐준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돈 한 푼 안 받고 공짜로 다 논아준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지니면서 무연자비를 행할 수 있는 부처자리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수행하고 정진해야 한다. 우리가 인류에 와 있는 이유, 우리가 길들여지는 이유는 자비심을 연습하기 위한 것이다. 처음도 자비, 둘째도 자비, 끝도 자비. 자비가 아닌 것은 행하지 않으리라 라고 원력 세워야 한다. 자비가 밥 먹여주냐? 자비 밥 먹여준다. 자비가 돈 벌어주냐? 돈 벌어준다. 자비가 부자 되게 하냐? 부자 되게 한다. 자비가 원수 원한 없게 하냐? 원수 원한 끝낸다. 자비는 만 가지의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불교는 불자들은 출가한 스님들과 불자들은 자비 힘으로 길들여야 한다.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아프면 아플수록 다른 사람 안 아프기를 기도한다. 내가 이토록 아파보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항암 치료받고 수술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 모든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내 몸 아픈 것을 빌려 기도드립니다. 내가 돈이 안 벌리면 남들이 돈을 잘 벌기를 진심으로 바라주는 거라. 내가 돈이 안 벌린다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 보니 이토록 허덕거리는데 내가 돈에 궁핍해 보니 사람이 이렇게 쪼잔해지는데 돈이 없다는 한 생각이 인간 이하의 행동과 말과 행동을 하는데 돈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겠는가. 그들 모두가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돈이 올까 안 올까? 몸뚱이를 가진 이상 안 아플 수 없어요. 이거는 물질입니다. 물질계에 오고 가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욕하고 흉보고 짜증낼 거냐, 아니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거냐. 어느 쪽 선택할래? 이것만 내 몫이야. 우주가 내게 주어지고 허락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세계밖에 없다. 부모를 누구를 만날 거냐? 내 선택 아니다. 부모를 이건희 회장을 만날 거냐? 응? 아니면 정주영 회장 집안에 태어날 거냐? 워렌 버핏 집안에 태어날 거냐? 이건 내 몫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날 거냐? 어떻게 태어날 거냐? 내 몫 아니다. 부모가 서울대학 출신이냐, 옥스퍼드 출신이냐, 하버드 출신이냐, 아니면 아예 학교 문전도 못 가 기억자도 모르느냐, 내 선택 아니다. 태어나고 보니 왔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라. 제가 얘기했죠? 그것부터 그냥 출발. 따지지 말라. 묻지 말라. 와버렸다. 와버린 생애에 대해서 계산 따지고 앉았다 보면 늙는다. 죽는다. 묻지 말고 따지지 마. 그냥 왔어. 내게. 그런데 모든 조건 다 갖춰서 눈 있지, 코 있지, 귀 있지, 입 있지, 먹을 수 있지, 팔 있지, 손 있지, 손가락 굴릴 수 있지, 걸을 수 있지, 내장, 오장육부 있지. 다 있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예. 살아가야지. 아름답게 살아가야지. 생이 나에게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주어졌는데 날씨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것이지. 그게 얼마나 좋아. 맨날 똑같은 날만 있어봐. 똑같은 날만 있으면 농사가 되나? 인간도 똑같아. 우리가 쭉정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연글어야지. 연글어서 그 곡식을 세상의 자손들한테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 비싼 거 좋은 거란 좋은 거는 다 사다 먹고 못된 말만 하고 못된 짓만 해봐. 쓰레기란 쓰레기, 지네 집에 있는 쓰레기 묶어갖고 길바닥에 다 내다 버리고. 응? 그리고 맛있는 음료수 같은 거 뭐 이런 거 우유 마셨네 뭐 먹은 거 물로 한 번씩만 헹궈만 내도 재활용할 때 얼마나 좋아. 물 한 번도 안 헹기고 생긴 대로 내다 버리고 그냥. 물자 자체를 그렇게 버리고 다음 달에는 내가 이제 환경에 대한 법문하려고. 제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 쓰레기 더미가 그냥 섬이 그냥 전 세계 5개나 우리나라 크기에 5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있대. 이 지구 안에. 이러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안 그래?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오.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자식들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기 살 길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과 자기의 길이 있어요. 자식에게 제발 욕심내느라고 팔다리 꺾지 마시고 부디 부탁드리건대 다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에 지도만 잠깐 일러줄 뿐 스스로 가게 하라. 자, 고맙습니다.